지난해 폴란드가 한국과의 수십조가량의 군사무기 계약을 맺으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이후 한국은 계속해서 전 세계인들을 연일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그건 바로 계약을 체결한 지 몇 달 만에 자주포 24문과 전차 10대를 폴란드에 인도하면서 배달해 민족 한국을 유럽 전역에 각인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깜짝 놀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버선발로 그디니아 한국까지 뛰어와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군이 이렇게 획득한 K9 자주포의 첫 실사격 훈련을 공개적으로 실시했는데요. 이전까지는 작전부대 배치 전 현지 훈련장에서 시범을 보인 적은 있지만 부대 배치 후 처음으로 실사격 훈련을 하면서 전 유럽의 K9 자주포로 무장한 폴란드군이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소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폴란드 국방부는 K9 자주포로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 지상군은 현재 4개의 기관 및 기계화 사단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와 벨로루시에 인접한 16기계화 사단과 우크라이나와 근접한 동부 방면의 국경 지역과 인접한 18기계화 사단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배치했습니다. 그중 K9 자주포는 폴란드군 외의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됐는데요. 폴란드 국방부는 지난 17일 폴란드 오르지스 베모어 피스키 군사훈련에서 열린 연례 가을 포병쇼인 어텀파이어 2023에서 K9 자주포 및 K2 전차의 합동 훈련 모습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수많은 유럽인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고 화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계 각국의 작전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화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펼쳐지는 화력쇼를 본 폴란드 국민들은 정말이지 충격과 감동이 함께 밀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화력쇼를 직접 눈으로 본 한 폴란드 국민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안보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특히 우리가 주력으로 사용하던 크라프 자주포의 공백이 너무 허무했다. 하지만 한국의 자주포와 전차가 개약 몇 달 만에 도착하면서 감동을 받았고 이번 화력쇼를 눈으로 직접 보니 그 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느꼈다고 하면서 후기를 전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 우크라이나에 빠르게 무기를 지원했고 자국 안보에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그리고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국가를 찾다 한국에 무기를 구입하게 된 것인데요. 특히 폴란드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지역이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시 러시아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무엇보다도 속도가 생명이었죠. 그리고 그 속도를 맞출 수 있는 국가는 역시 빨리빨리의 민족 한국밖에는 없었고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의 방산업체들은 그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심지어 성능은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오랜 기간 검증이 끝났고 몇몇의 나라는 중고라도 좋으니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노르웨이는 한국의 자주포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현지 시험을 하는데 이웃 나라인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도 함께 참관했죠. 그런데 이때 노르웨이보다도 주변국들이 더욱 극성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핀란드가 사자고 했고 에스토니아도 구매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당시 참관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두 나라에게 현재 신제품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니 중고품이라도 사겠느냐고 했는데 핀란드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노르웨이보다 9개월 먼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에스토니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특히 에스토니아 고위 군사 관계자가 K9 자주포에 눈을 못 댈 정도로 푹 빠지게 된 이유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무기를 구입하기 전 에스토니아의 고위 군사 관계자가 2018년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군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에스토니아 장군을 영접한 한국군 최고 책임자는 부대에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신병에게 K9을 운용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얼마 되지 않은 신병임에도 자주포를 쉽게 조작하는 걸 보고 에스토니아 군 관계자는 감동받았다고 하며 또한 자주포의 정확성을 보고 놀랐다고 하는데요. 자주포의 사거리는 약 40km인데 목표물 반경 50m 안쪽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파편이 통상 50m는 가기 때문에 실제 목표를 100% 타격한다고 보면 되죠.
또한 폭탄을 공중에서 폭발시켜 타격을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성능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검증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가가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는데 최근 튀르키예가 K9 자주포 기술로 개발된 T-155 피르티나를 우크라이나 지상 배치에 등장해 전 세계를 당황시켰는데요. 지난 24일 업계에 따르면 튀르키예 아틸라 부대가 10문 이상의 새로운 피르티나 155mm 자주포를 우크라이나 키프로스로 수송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군이 최근 키프로스의 지상 위협에 대응하고 공격 배열을 더욱 강화하는 데 T-155 피르티나 자주포를 배치한 것이죠. 이렇게 실전 배치를 하면서 즉시 전력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튀르키예와 폴란드 외에도 현재 K9 자주포는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가 운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영국 및 루마니아까지 도입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그 성능에 대해 많은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유럽을 넘어 유럽 전역에 걸쳐 K9 자주포를 원한다는 소식이 하루가 멀다고 계속해서 들려오는데 이 때문인지 유럽 내 방산강대국이자 자주포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었던 독일과 프랑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와 관련하여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동아시아 지역 강국에서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또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하는 한국은 물 들어올 때 제대로 노를 젓는 것 같아 이대로라면 한국은 진짜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지 않을까? 전 세계가 한국과 함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 와중에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이겠죠. 더구나 한국은 AS가 확실하다는 것이 많은 국가에서 환영받는 이유라고 생각되네요. 그뿐만 아니죠. 기술 이전까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한국은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폴란드는 훈련이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핀란드는 자주포를 직사까지도 하더군요. 장거리 포병에게 적을 보는 직사 행위는 사실상 최후를 의미하니까요. 이 상황이라면 지휘관의 판단 미스나 패전 상황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죠. 장거리 포병 앞엔 최소 10km 앞에 전차 부대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북한 때문에 이렇게 한국이 방산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한국은 이제 전투기도 만들고 잠수함은 워낙 유명하고 심지어 항공모함까지 개발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은 확실히 동서남북의 적을 대비하는 것 같아요. 성과를 내길 기원합니다. 지상전에서 이제 한국의 무기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는 별로 없을 거야.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와 K2 전차로 육군이 무장을 하고 있으니 육지전에서 한국을 이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겠네. 그렇지.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사일까지도 잘 만들기로 소문이 나 있어. 이번에 새로 나온 고위력 현무 미사일을 봤어? 공개된 재원만 봐도 진짜 웬만한 소형 핵무기 급인 것 같더라. 한국은 항상 대비책을 잘 만들어 놓는 것 같아.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지. 핵을 만들 수 없으니 핵이 아닌 핵에 버금가는 대비책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억제시키는 거지.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은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많은 국가는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은 곧바로 무기 조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한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도움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진짜 큰 차이입니다. 이상 속닥속닥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